투자 주체별 수급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초 이후 개인의 매수 규모라든지 거래 대금 등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지난해처럼 개인이 주도해서 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은 좀 지났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제 기억에 따르면은 네. 12월 23일 날이에요. LG전자가 상한가를 쳤거든요. 네. 상한가를 쳐서 뭐 개인 투자자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거 15%인데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네. LG전자가 15% 오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거 창피했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네. 12월에서 1월 시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로 미쳤을 때입니다. 네. 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 연세가 좀 지긋하신 투자자분 중에서 꽤 많은 금액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단타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1월 달 같은 경우. 꽤 많은 자금을 가지고 그전 같은 경우는 소위 알고 있는 현대차라는 주식, 네. 현대글로비스라는 주식 매매할 주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냥 현대차 그룹의 뭐 지주사 역할을 한다라든지 네. 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짊어질 주식 뭐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종목들 가지고 제가 온라인을 하시는 분들 보면 휴대폰으로 MTS. 글로비스를 그냥 아침에 샀다가 이제 네. 11시에 팔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했을 때는 못 한다고 봐야죠. 네. 왜냐면 일단 8개월 동안 지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세가 안 나옵니다. 네. 시세가 나와야지 소위 거래 금액이 드러나고 말씀하신 대로 연초 이후에 개인의 매수 규모 매수는 계속 들어오죠. 네, 근데 네. 매수 같은 경우는 이건 저축성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시장에서 종목들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급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초에 종목들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수급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으로 잡히긴 하는데요. 네. CFD 수급이에요. CFD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알아요. 아는데 정말로 활발하게 매매합니다. 정말로 활발하게. 근데 그분들이 사는 건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는 종목은 외국인이 사는 걸 보시거든요. 네. 그냥 소위 그냥 죄송한데 LG화학을 1% 사타 팔았다는 몇 번에 하루 종일. 그러면 3번 나오면 3%잖아요. 네네. 근데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큰 금액을 그렇게 해버리면 3%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4월 달에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 CFD 과세가 네. 시작이 된다 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런 얘기는 뭐 들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돈이라는 습성 자체는 굉장히 숨으려고 하거든요. 네. 숨으려고 하는데 이게 과세가 시작된다? 그럼 나의 과표가 노출이 된다?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크게 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뭐 저기 수급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들이 매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하니까는 그런 저축성 그 개인 투자가 있지만은 작년 올해 초처럼 시장을 뒤흔들 만한 수급은 뭐 제가 보기에 한동안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은 사실 올해 들어서 8월까지만, 지난달까지만 코스피에서 이제 30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수치로 봤을 때 저 오늘 제가 봤거든요. 네. 올해 초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27조 팔았고요. 네네. 기관이 38조 매도했어요. 그러면 기관이 더 나쁘죠. 외국인보다. 근데 제가 매매를 하다 보면 외국인 사는 날 장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뭔가 매매를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네.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표현하거든요. 시원하게 삽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일단 외국인이 코리아를 바라보는 것 같을 경우는 일단 MSCI 이머징 마켓에 코리아를 속해있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에 가장 달려있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중국 시장 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규제가 있고 저기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사업들에 대한 규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아이돌 그리고 연예 멘트 뭐 사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데 제가 좀 저명하신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자료도 좀 보더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규제만 할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이 나올 것 같고 그게 그 시진핑 정부가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공동부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산층이 잘 공동부유. 살 수 있는 그거는 대부분 그 고용에 따른 부분으로 귀결이 될 텐데 고용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3분기 정도에 피크아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크아웃은 규제의 피크아웃. 네.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그 내용을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국 시장도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1, 2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 시장이 저번 주부터 조금씩은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냥 빠지지 않고. 아마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시장도 한 3분기 정도, 4분기 넘어간 사이,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에는 돌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도 코리아 시장을 조금씩 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8월 달에만 7조인가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뭐 이게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와서 그런 건지 네. 그런 건지는 솔직히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팔아 치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받아주니까. 물량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이 깨졌잖아요. 그 8만 전, 7만 전자 그때 같은 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6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외국인들 보기에 소위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보는데 이 정도 가격대는 싸다라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네. 6만 5천 원일지 6만 원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도 매도를 하다가 그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 안 때릴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물량을 매도를 하는데 개인들이 2조 4, 저는 깜짝 놀란 게 2조 3천억을 판날 2조 3천억을 사더라고요. 개인. 2조 3천억. 정말 그렇게 8월 달에 정말 대단한 그 수급, 대단한 우리의 매수세인데 네. 근데 예탁금이 안 빠져요. 음. 그럼 정말 이거는 장기 저축성 저기 네, 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예탈할 확률이 적은 거고 외국인들이 뭐 일각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도 팔 만큼 판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긴 있지만은 아까 중국 얘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얘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외국인들 지나친 수급 문제고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 들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기계예요.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그렇죠. 우리는 막 공부하고 뭐 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얘네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때린 거니까요. 일단 그래서 일단 뭐 팔 만큼 팔았으니까는 일단은 3분기 중에는 조금씩 돌아서 시장 온기를 뻗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차장님께서 외국인이 그래도 이제 9월, 10월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연내에 테이퍼링이 시행되고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더 위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달러 환전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오늘까지 외국인 27조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얼마나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각각 하우스별로 그 임계치를 가지고 그 해당 기초자산을 얼마큼 갖고 있는 규정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훼손시킬 정도로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는 거의 전대미문의 매도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리아 주식시장 역사상. 그러니까는 일단은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달러 강세 갔다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매도는 나올 수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기존에 매도한 규모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속화시킬 트리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나온 이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그렇죠. 예, 뭐 요거 맞추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이 제일 빨리 올라가서 맞추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합니다. 외국인 수급보다는 네. 네, 종목을 맞추는 게 더 편하다. 네. 네. 그러면은 보면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주목해라 이런 조언도 나오잖아요. 네.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개인이 좀 따라 사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정말로 저는 최근에 어떻게 보냐면요. 네. 제가 마감 시황을 하잖아요. 하면은 외국인 종목들을 항상 봐요. 보는 이유는
시장의 연속성을 보려고 보거든요. 시장의 연속성이요? 연속성이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 오늘은 LG화학이 들어왔느냐, 네. 혹은 지난주까지 2차 전지 쪽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들어왔지.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네. 일단 그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느냐,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들이 해당하는 업종을 보는 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항상 모든 거의 분석 같은 경우는 보고서보다는 수급이 더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네, 보고서 네. 좀 늦게 나오잖아요. 네. 수급을 먼저 보긴 봐야 네, 돼.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 패턴을 보기 위해서 외국인 수급을 좀 보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매매와 같은 경우는 좀 기관 수급 보면서 좀 매매를 합니다. 매매는 개인, 예, 기관을 보고. 음. 네. 그게 좀 여태까지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예. 외국인들이 순매하는 종목 같은 경우를 트래킹을 해서 그 나중에 추정한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익률을 내본 그 자료를 제가 저번에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기억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진 않았어요. 아, 결과는 네, 또. 썩 좋진 않았다고 예. 제가 기억이 나고요. 일단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투자자분들마다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존중을 하긴 할 텐데 조금 확률 높은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은 이제 시장의 어떤 패턴을 확인하는 용도로 그 그렇죠. 정도로 좀 활용을 하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투자자들이 좀 제일 주목해야 할 수급 주체가 있다면 어떤 주체일까요? 일단 지금 같은 시기는 제 기준에서는 오늘이거든요. 오늘이요? 네, 오늘이고 네, 주식시장은 오늘 좋은 종목이 내일 나쁜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하루하루 요즘만큼 정신 없는 적이 없어요. 주도주라는 게 없죠? 어제 주도주였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바뀌는지.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수급 주체라는 표현은요. 네, 기본적으로 종목을 연속적으로 살 수 있는 거를 수급 주체라 그러거든요. 네, 네, 왜냐면 그 수급 주체 봐서 매매에 활용을 할 거고 네, 그러려면 오늘 봤는데 내일도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연기금이 맞습니다. 연기금. 연기금이 오늘 샀던 주식은 내일 판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네, 네, 근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수급 중에서 금융투자라는 수급이 있어요. 네, 네, 금융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자기 자본을 가지고 매매하는 PI 수급이 PI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수급 쫓아가기 힘들어요. 정말 쫓아가기 힘들어요. 타임성도 사다 팔아 없고.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장중에 오르면 때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기 우리나라 자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연기금이기 때문에 네. HTS 보시면은 그 연기금만 살 수 있는 종목을 소팅했을 때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기관들 수급 같은 경우는 장중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아, 장중에 업데이트가 예, 되나요? 그래서 네. 10시, 11시, 1시, 2시, 3시 반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물론 증권사마다 조금씩은 업데이트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증권사 HTS 보시면 업데이트 시간별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네. 매매하시는 전업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제가 보기엔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리고 주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려우면은 주말에 일주일치를 네. 그 날짜별로 소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팅을 해서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수급별로 눌러보고 네, 그게 이 트렌드가 맞겠다 생각하는 거고 네. 그리고 수급을 또 재밌는 게 개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개인으로요? 네, 개인이 많이 산 종목. 어. 그 종목 보시면은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은 대부분 음봉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음봉이 난 종목을 어떤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지 혹시나 왜 그 종목이 계속 빠지고 있는지 네. 이걸 보면서 그 다음 타점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수급을 좀 잘 본다라는 거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탑다운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종목들 뭐 예를 들어 IT 섹터 안에 소부장 섹터 그 중에서 뭐 반도체 장비 뭐 소재 이런 거 나눠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수도 있긴 있지만은 일단은 그런 메이저가 선택한 종목들을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고 내가 이게 더 가겠다 혹은 이건 이래서 실적이 좋겠구나 라는 걸 확인한다면은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요 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기사 쓰려고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 있고 네. 개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항상 주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살 때 좀 소위 좀 무식하게 사요. 무식하게. 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가 체결창을 보는데 네. 체결창이 정말로 좀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드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 종목을 팔거나 살 때는 웬만하면 호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네, 합니다. 네. 아무리 거기에 많은 금액을 사라고 저한테 주시더라도 그게 제가 뭐라고 그 종목을 6호가를 올리겠어요. 네, 네. 그러면 말이 안 돼.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외국인 들어오는 것들이 네. 강하게 매수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소위 국내 증권사 그 법인들한테 이게 네, 네, 네. 매수 주문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어떻게 주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정말로 다르게 준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스톱 뿌려달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시간 단위로 해달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종가까지 사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날 약속한 수량은 사야 되거든요. 네. 10만 주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종가항으로도 갑자기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 그러겠어요? 빠지는 거 사니까 그렇죠. 싸게 사니까 빠지는 거 좋아하니까. 예, 오늘 박현상 유한타증권 차장님과 횡보장 매매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